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김문능갑으로 풀어본 사례를 가지고 그 강의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사례는 그 모 명문대학을 그 나와서 한 사법고시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 사법고시가 안 됐어요. 이상하게 사법고시 잘 안 되고 그 대학을 들어갈 때 상당히 수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듣기로 사법고시에서 1차도 거의 못 붙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이상 하다가 이제 결국은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때 그 어디선가 그 사주를 봤는데 그 상담을 해주신 분이 이 학생은 상당히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하고 가눈이 있으니까 사법고시를 공부하면 틀림없이 판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줬대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그 법대를 가서 고시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건 쉽지 않은데 좀 상담을 잘못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조금 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여기 보면 그 지금 여기 그 원상 통계도 그려놓은 것은 지금 동처만 제가 그려놨습니다. 동처를 그렸는데 지금 일간을 보면 000으로 신강하죠. 그 다음에 손에 해당되는 식상은 신약하고 여기는 약하죠. 약하고 여기 관성도 약합니다. 인수도 약하고 여기서 오직 강한 것은 일간밖에 없어요. 일간만 신강하고 나머지는 전부 신약하죠. 또 하나 보면 지금 재성이 없죠. 이 재성이 없는 거 이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모양을 봤을 때 지금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 오른쪽은 손생자가 안 되죠. 사주 말하면 식신생자가 안 된다. 재성이 없고 손이 약하기 때문에 이 손생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관인 상생이 되고 있죠. 지금 관도 있고 인수도 있고 일간이 있으니까 관인 상생되죠. 그러니까 이 언뜻 봐서는 또 여기에 보면 이 7이 7, 5, 9로 3살이 되고 있죠. 7, 5, 9, 3살이 되고 있습니다. 7, 5, 9, 3살이 되기 때문에 이 기문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7, 5, 9, 3살은 뭐냐? 이게 한 몸이란 뜻이에요. 한 몸. 그 7이나 5나 9나 다 흉살인데 이게 전부 흉살이거든요. 각자는 다 흉살인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엄청난 효과를 내는 그 파워풀한 그 살이거든요. 그래서 관인상생이 보통 7억으로 묶이면 이건 상당히 가눈이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5화는 그 기문을 모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7은 여기 7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사지로 보면 5화거든요. 그 다음에 5는 보통 그 진토나 술토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는 신금을 말해요. 그러니까 화가 화생토하고 토생금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기문에서는 이제 7호구 3살이라고 해서 유명한 살입니다. 그래서 이 7호구 3살이 있으면 웬만하면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7이 있는데 여기서 일칠충을 하고 있죠. 일은 자수를 말합니다. 자수가 좌우충을 하고 있어요. 7이 지금 SS로 엄청 약한데 지금 자수가 좌우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약한 와중에 또 충까지 하고 있으니까 엄청 지금 간운이 약한 거죠. 이 간운이 지금 엄청 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수도 엄청 약하죠. 이 7호구 3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7이 힘이 있어가지고 5화로 밀고 갈 때, 5토로 밀고 갈 때 그 3살이 성립이 되는데 7이 너무 약하니까 여기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시작도 못하고 있고 자수한테 깨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7호구 3살은 맞지만 이 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3살의 효과가 없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관인상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관인상생에서는 일간이 신약한 게 좋아요. 신약, 일간이. 왜 그러냐면 일간이 신강하면 인수에 의존을 안 합니다. 내 스스로 힘이 세기 때문에 인수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통 신강하면 이 식신생재를 많이 보거든요. 식신생재를 많이 봐서 뭐 사업을 한다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일을 꾸밀 수가 있는데, 일간이 신약하면 이 오른쪽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일간이 신약한 사람은 당연히 이 왼쪽에서 이 관인상생을 이렇게 반기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000으로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신앙하면 사실 이쪽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관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이 관 자체가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관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처상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일단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운을 보겠습니다. 한창 고시 공부를 하던 27에서 31살, 지금 40 이하일 때 제가 이 사주를 봤기 때문에 이 45세 이상인 위쪽 부분은 지금 45세 이상에 해당되죠. 거기는 보지 않고 지금 나이를 이 아래쪽만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27에서 31살 사이에 이게 오토 운인데, 오토 운은 인수운이죠. 이게 인수운인데, 인수운임에도 불구하고 7이 너무 힘이 없고 오토도 힘이 없다 보니까 이 7호구 3살의 어떤 효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32세에서 37세 사이가 유군이죠. 유군이면 이 자수가 이제 해수로 바뀌는 때 아닙니까? 해수로. 근데 저게 지금 여기가 저 5방이죠. 5방에 있는데 6이 너무 신약해요. 이제 보면 X, 그 자리가 화방이니까 S죠. 위에도 하니까 S. 근데 이 사람이 신월에 태어났어요.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공 해가지고 이건 SS0입니다. 약해요. SS0도 약하죠. 그리고 해수하고 오하고는 이 충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손동 극간을 하지만 약하니까 이 관을 열어서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동 극간을 하면서도 관을 열질 못해서 이 37에서 37 사이도 이 고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시를 중단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됐거든요. 공무원이 됐을 때는 이 나이대예요. 이제 38 지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 저 운에서 전반 운에서 이제 38 좀 지나고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일단 보면 여기에 8운이 들어왔거든요. 8운. 8운은 이게 지금 물방에 있죠. 이게 지금 자수방에 있어서 물방이죠. 그러니까 0, S, S입니다. 신강하죠. 앞부분에 공이 왔으니 신강하죠. 이 재성이 여기서 관을 재생관하고 있죠. 이 수의 힘을 받아서 지금 재생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강한 재성이 재생관을 하니까 관이 세졌겠죠. 충도 없어지고 관이 세지고, 충은 뭐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기는 뭐한데 약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재성이 세니까. 그래서 재생관 하면서 관인상생으로 올라가니까 결국은 38에서 45세 이 사이에 이 공무원에 이게 합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이 간운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면 먼저 이 왼쪽을 탁 봐야 됩니다. 이 왼쪽을 탁 봐가지고 관인상생이 다 있다. 그러면 일간이 강한지, 인수가 강한지, 관성이 강한지,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관인상생 형태인데 오화가 비실비실하다, 아니 오토가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오토가 비실비실하면 이 운에서 오토를 받쳐주는지, 또는 7이 비실비실하면 7을 운에서 받쳐주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왼쪽을 봤을 때 관인상생의 구조가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오른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봐서 과연 이 손생제에 어떤 효과를 갖추고 있는지,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쉽게 사주로 말하면 그 식신생제에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주를 볼 때는, 기문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모양이 관인상생이냐, 관인상생의 어떤 형태냐, 또는 식신상관, 식상생제 형태냐, 먼저 이것부터 분별해주고 1순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간의 신강신약, 일간의 신강신약을 두 번째로 봐줍니다. 그래서 신강하면 되도록이면 오른쪽에 밀고 가고, 신약하면 관인상생 형태로 해서 이 관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관인상생 형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직장생활을 말하죠. 관이라는 것은 큰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장생활 또는 공직생활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식상생제, 손생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사업. 물론 그 손생제인 사람도 직장생활 합니다. 직장생활 하면 잘하겠죠. 머리가 샤프하니까. 이 어떤 공부머리는 관인상생이지만 어떤 직장에서 아이디어 내고 또 어떤 그 추진하고 어떤 오다를 받아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하는 것은 이 식상생제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업이나 이거 뭐 직장생활도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간이 신강하고 소운이나 재성이 신강하면 이 사업도 가능하겠죠. 돈도 많이 벌겠죠. 그래서 그 이렇게 기문으로 이렇게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이런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보면 큰 뭐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사주로도 이렇게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기문으로 보면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 일간에서 식상을 생하는지, 식상에서 재성을 생하는지, 재성에서 관을 생하는지, 그것만 잘 보면 되겠죠. 재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 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올 때, 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올 때만 이 재성이 제약을 하겠죠. 이 재성은 어떤 재물도 되고 어떤 처도 되겠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쪽 부분에는 좀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 재성은 선천적으로 취약하고 천상 이 관인상생 쪽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기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김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그 원상 통기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신강하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지, 두 번째는 일간이 신약하면서 왼쪽으로 회전하는지. 왼쪽으로 회전한다는 게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은 이렇게 일간에서부터 재성까지 내려가지만 왼쪽으로 회전한다는 것은 관인상승 이렇게 올라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빠져 있는 부분, 빠져 있는 부분은 그 유년운, 사주로 말하면 대운을 말하죠. 소운, 사주로 말하면 세운, 세운에서 그 보충해 주는지.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쉽게 이 선녀하고 상담할 때 쉽게 딱 보고 아 이게 좋다 안 좋다를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일간이 만약에 신강하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신강하다 그러면 그 반드시 식신상관, 손이 자손효가
왕성한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재성의 크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강하고 식신상간이 신강하다. 이 부분이 신강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재성이 좀 작더라도 재성이 좀 약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에서 돈을 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약하고 인수가 있고 그다음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이나 그 편관, 정관이나 편관으로 해야 되겠죠. 해서 관성이 인수를 생하고 인수가 일간을 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인수가 강한 것보다 관성이 이렇게 강한 게 좋습니다. 신강. 관성이 신강하고 뭐 일간도 신강하면 인수도 신강하면 좋겠죠. 약간 신약하더라도 일단은 관성이 이렇게 강하면 판금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임이 세면 인수를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죠? 관이 세면 인수를 밀고 들어오고 또 일간이 신강하면 식상을 굴려가지고 재성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문은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식신생재 결국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주 관련해서 또 식신생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맨 처음 제가 그 강의 시간에 그 재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아무리 봐도 공부를 하면서 봐도 이 재물은 큰 재물은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그게 큰 돈은 벌고 싶다 해서 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돈은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모으고 성실하게 살면 충분히 그 모을 수가 있죠. 근데 큰 돈은 결국은 하늘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이 쉽지 않는 형태. 이 사업이 쉽지 않는 형태부터 보겠습니다. 일간이 개수라고 봤을 때 그 월간에 병화가 있고 연천간에 이렇게 연천간에 겁재가 있을 때 이 개수 일간 입장에서 이 병화는 재성이죠. 근데 겁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밑에 아무리 재성이 좋아도 이 사업으로 나가기는 힘들겠죠. 그죠? 일단 깨졌으니까. 이렇게 깨진 것은 결국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는 데 있어서 성격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격에서 이 사람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아니고 천간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 사람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할 만한 어떤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사업 계획도 잘 짜여지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개수일간을 또 가정해서 병화가 있고 여기에 비견이 있는 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수 비견이 재성을 깨니까 결국은 병화가 힘을 못 쓰죠. 그럼 이 경우도 사업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옆에 그 개수의 식신에 해당되는 신금이 병화를 그냥 합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합을 하는 겁니다. 병신합해서 만약에 합화가 되면 수가 될 수도 있죠. 이러면 병화가 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에서 어떤 오화가 와서 이거를 깨면 모를까. 깨면 병화가 다시 살아나겠죠.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그 대응 기간 동안 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주 원국 자체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사업이 조금 장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업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사주가 있어요. 될 때는 엄청 잘 됩니다. 사업할 때. 근데 안 될 때는 크게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사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업할 때
조심해야 되는 사주. 이거는 그 개수 일간으로 또 예를 들면 그 재생사라는 사주예요. 재생사. 지금 여기 보면 재성이 편관을 생하고 있죠. 재생살. 이 살이 뭐죠? 이 살은 관제구설, 시비송사, 질병. 그러니까 이 재성이 일단 천간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업을 하겠죠. 사업을 하는데 그 힘이 옆에 편관 칠산한테 가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업을 하고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질병을 앓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하고 어떤 관제구설이 생겨서 시비송사가 붙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관제구설이라고 하면 뭐 세무조사 또는 누구한테 사기당하는 거. 그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 재생살이 되는 사람들은 사업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생살에 걸리면 살아나기 힘들잖아요. 단 이 경우에 살 수 있는 것은 살을 받아들이는 인수 있죠. 인수운. 이 인수운에는 이 사람은 그냥 재성만 있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이 재성이 살로 가서 인수가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생관 하면서 관인상생까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업적 규모가 엄청 커요. 직접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큰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자질도 되고 스케일이 커요. 근데 문제는 인수운이 딱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관제구설 시비송사에 시달려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세무조사도 받고 막 그죠? 세금 추징도 많이 당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재생살 사주다 그러면 인수운이 언제 끝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잘 번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운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때부터 어떤 역학하는 사람들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밖에 나가서 술 한잔 먹으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뭐 몇십만 원치도 먹을 수 있잖아요. 거래처 사람들하고 먹으면. 그죠? 그 몇만 원 그걸 아끼지 말고 좀 운이 하강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 상담하는 사람들을 좀 책사 정도 옛날 그 유비나 조조가 밑에 책사를 두고 뭐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좀 사업 좀 하고 크게 이렇게 스케일이 좀 있으신 분들은 미리부터 이 책사를 한 명 정도 두고 그 책사하고 좀 상담하면서 좀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 훨씬 그 위험 요소가 줄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인수가 없어지는 운이 온다. 그러면 미리부터 좀 사업을 줄인다든지 또는 내가 운이 안 좋으니까 내 밑에 어떤 전문 경영인 중에 좀 운이 좋은 사람을 대표로 앉혀서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수를 낼 수가 있거든요. 꼭 내가 사업을 해야 되냐. 운도 안 좋은데 그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내 비중을 줄이고 내 아랫사람들 중에서 조금 나를 대체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내세워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생살인 사람들은 그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재생살하고 이 재생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생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만약에 무토다. 이 무토면 이 경우는 재생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금 재생관이 되는데 일단 일간이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일간이 지금 신강을 전제로 하잖아요. 신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이 관제구설 시비송사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내가 그 정관을 감당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사업을 크게 할 수가 있죠. 이 또 관이 있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비견겁제를 제어를 해줍니다. 그냥 재성만 있는 사람들은 비견겁제 운이 들어오면 그 재성이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 관이 있는 사람들은 비경급제가 오면 이 관이 그걸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이 관은 큰 직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만든다. 그거는 곧 내가 큰 그 빌딩 사업체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재성만 있는 사람보다는 이 관이 있는 사람은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관은 명예도 되잖아요. 관은 이 명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해도 잘할 수 있겠죠. 재생관이 돼서 일관하고 어떤 규모만 맞으면, 규모만 적당하면 그 사람은 뭐 국회의원도 할 수가 있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업이 좋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간이 강하고 재성도 있는데 식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이렇게 있다. 재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식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일간도 강해. 재성도 강해. 여기가 식신하고 상관이죠? 식신 상관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이 사람은 어떤 사업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이라는 게 있죠? 사업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식상이 없다는 것은 사업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짜고 그걸 추진해 가지고 이 재성한테 가야 되잖아요. 내가 식상을 써서 재성한테 가야 되는데 식상이 없어요. 그러면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을 벌고는 싶은데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기문에서 말한 것처럼 식상이 아예 없고 일간이 재성을 쪼개면 그냥 재테크라. 뭐 이렇게는 말이 되겠죠. 재테크는 되는데 이 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체를 꾸려가지고 밀고 나가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뭐 세운은 1년짜리라 이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대운에서 식상을 도와주는 운이 온다거나 식상운이 오면 식신생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일간입니다. 일간이 있고 재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식신생재는 작아. 식신생재는 작죠. 그럼 이 경우도 아까하고 마찬가지죠. 아예 없거나 이렇게 작은 거. 그럼 아예 없는 것보다 좀 낫습니다. 아까보다 약간 사업계획을 짜거나 또 추진력이 약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더 나아요. 그 다음은 일간이 있고 식상도 이렇게 강합니다. 식상도 있어요. 근데 재성이 작습니다. 재성이. 식상 강하고 재성이 약해요. 일간도 강하고. 그럼 이 경우에는 일간이 식상을 밀어가지고 우리 눈사람 만들 때 이렇게 눈 밀고 가죠. 그것처럼 식상을 밀어가지고 이 재성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이 비록 약해도 이 사람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어요. 이 식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이 재성이 약한 사람도 식상이 강하면 그 사업 계획을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업 계획 있죠? 사업 계획을 밀고 재성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간은 이렇게 커요. 일간이 이렇게 커서 강한데 만약에 식상도 이렇게 작다. 식상이 작고 재성이 이렇게 작다. 둘 다 약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 재물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성도 하고 식상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이 사업계획이 빈약해요. 자기는 이렇게 강한데 사업계획이 빈약해요. 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작은 거 굴려가지고 재성까지 가도 이 사람 재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딱 보면 이 사람의 그릇이 얼마 많은지 한눈에 봐야 돼요. 한눈에. 일간, 식상, 재성을 한눈에 봐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부족하다.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식신상관 운이 오면 그때는 돈을 벌겠죠. 식신상관이 보완되면 재성은 약하더라도 보완이 되죠. 근데 만약 이런 경우에 비겁운이 오면 큰일 나겠죠. 이게 다 깨져버리겠죠. 그 다음은 일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커요. 이렇게. 재성도 큽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문제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식상을 굴릴 수가 없죠.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눈을 굴리잖아요. 나보다 훨씬 큰 바위만한 그 눈을 굴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식상을 밀고 가서 재성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업계획은 엄청 잘 짰는데 내가 이 사업계획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된다. 돈도 없고 의지도 없고 도움도 없는 거죠. 이게 없기 때문에 식상을 밀고 재성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인수나 비겁운이 와야 되겠죠. 인수나 비겁운이 와서 일간을 도와줄 때 그때 운에 한해서 식상을 밀고 재성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작아요. 이렇게. 재성은 있다만 해.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주에서? 이거를 제달신약이라고 그러죠? 제달신약이라고 그럽니다. 재성은 많고 내 몸은 신약하다 이 말이죠. 약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겁재운이 와야 되죠. 뭐 비견운도 되지만 이 경우에 인수운은 좀 약하죠. 재성이 많으니까 인수가 오면 재성이 그걸 밀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겁재나 비견운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제 일간이 이렇게 강해요. 일간. 재성이 이렇게 작아. 좀 전에 설명한 거나 이거나 둘 다 식상이 없죠. 일간이 이렇게 강해서 여기에 비견, 비겁이 많아요. 겁재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군겁쟁제라고 그러죠. 이 군겁쟁제는 상당히 비참합니다. 아까처럼 이 제다신약 사주는 대부분 남자들이 제다신약 사주면 그 처가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성이 많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가 상당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여자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 제다신약은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고생하는 그게 되지만 사실 한 가정이 꾸려나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군겁쟁제는 이 재성 이게 처죠. 처나 재물이죠. 이 비견겁제가 이거를 쪼개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겠죠. 쉽게 말하면 콩 하나로 10명에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콩 한 조각으로. 그거 먹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운에서 만약에 또 비견 겁재운이 또 온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군겁쟁제인 상태에서 비견겁제가 또 온다.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막다른 길에 들어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막다른 길에 들어서는 비참한 생활이
되겠죠. 비참. 그래서 비경급제가 많아서 군급정제인데 또다시 비경급제가 오면 막다른 길에 들어서고 비참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그 어떤 도식적으로 식신생제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식신생제가 잘 이루어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식신생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 잘 살겠죠. 근데 그렇게 잘 이루어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다 신약 아니면 군급쟁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간이 엄청 강하고 재성이 약하고 또는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많고 그 중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둥바둥 그렇게 살겠죠. 그럼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 이모일주가 경자시에 태어나고 신해월에 또 정해년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딱 보면은요. 일단 똑같은 글씨 빨리 찾으면 됩니다. 사주 쉽게 보는 법은 이 임수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 금수겠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일간이 엄청 세죠? 인수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죠? 그죠? 재성은 어떻게 됐죠? 재성은 일지에 있고 이렇게 있죠. 엄청 약하죠. 엄청 약해도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대운에서 뭐가 와야 되죠? 목화운이 와야 되겠죠? 대운에서 목화운이 오지 않으면 사는 게 쉽지 않겠죠? 이 인수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사주에서 인수가 많다. 사주에서 인수가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장점으로는 신중하고 단점으로는 추진력이 없다. 추진력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경우. 또 이렇게 재성이 약하면 이 처가 부인이 상당히 건강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막 이런 상태에서 또 수운이 온다. 그러면 이 처한테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또 다른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인일주 사주입니다. 여기 보면 이 노란색으로 묶어놓은 게 결국은 재성의 힘이죠. 이 재성의 힘입니다. 뭐 식신생제도 결국은 재성을 생하니까 이 재성이 일간에 비해서 엄청 강하죠. 그럼 일간이 이게 신약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뭐가 와야 되죠? 일간을 도와주는 인비운이 와야 되겠죠? 인수나 비경겁제가 와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 재성이 너무 강하다. 재성이 너무 강하면 그 다음에 식상이 너무 강하면 재성이 너무 강하면 일간이 당연히 지나가겠죠. 그러면 인비운이 좋습니다. 인비운이 좋은데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겁운이 와야 됩니다. 식상이 강하면 당연히 일간이 지나가는데 이 경우는 비겁운보다 인수운이 더 낫습니다. 그 이해하시겠죠? 똑같이 일간이 지나가는데
재성이 더 강하면 반드시 비경급제가 오는 게 좋다. 식상이 너무 강하면 인수가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식상이 강한데 비겁이 오면 식상을 생해서 식상을 더 크게 만드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마땅하지 않은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그 재성이 힘을 받는 그 식신하고 재성을 이렇게 묶어주고 일간하고 그 비경급제 인수를 묶어가지고 크기를 쉽게 딱 보면 됩니다. 쉽게 딱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일반 그 시장에서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주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주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안 나온다. 근데 천간에 병화 재성이 있다.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잖아요. 이 시장에서 장사하고 조그맣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대운이 좋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뭐 사업에서 큰 뭐 사장님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좋아서 올 가능성이 많죠. 그죠? 내가 작년에 고생했는데 올해는 돈 벌 수 있을까요? 연초에. 또는 작년에는 돈 잘 버는데 올해는 너무 안 돼요, 사업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주로 세운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요 밑에를 보고 이 재성 있죠? 재성의 뿌리를 12운성으로 보면 돼요. 12운성으로. 그래서 한 번은 운이 5운이고 한 번은 인이다. 그러면 재성이 힘이 좀 빠지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인 다음에 거꾸로 가서 만약 축이다. 그러면 재성의 힘이 왕창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모양이 정해지지 않았다. 근데 대부분 찾아오는 사람들은 돈 문제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딱 재성을 보고 재성의 12운성 뿌리가 왕이었는데 이렇게 변한 건지 또는 인이었는데 오로 바뀐 건지 축으로 바뀐 건지 진으로 바뀐 건지 12운성 뿌리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금전적인 상태가 또는 재물의 어떤 그 사업이 되는 정도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그냥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를 이렇게 볼 때는 이게 탁 보고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 손님 앞에 두고 이게 막 헷갈리고 그러면 이 영업 못 하겠죠. 손님 사주를 딱 적는 순간에 딱 보고 형태. 제일 중요한 게 형태입니다. 형태, 사주의 형태. 손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탁 봐야 됩니다. 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일 먼저 관의 글자를 딱 봐야 되겠죠. 관의 글자를 딱 봐서 12운성으로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형충파에 넣는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손님 앞에 두고 뭐 이것이 신강하냐 신약하냐 막 하고 헷갈리고 있으면 그 손님 다 도망갑니다. 그럼 사주는 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설명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유김점 한번 풀어볼게요. 유김점. 이거는 어떤 지역의 어떤 기관장이 어떤 관내 이제 책임자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건축 허가를 요청했어요. 근데 건축 허가에서 큰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인허가를 해주기 전에 뭐 심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기관장도 이거를 심의에 붙였어요. 밑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래 사람들이 이건 심의해야 됩니다. 심의를 하면 그게 한 2달 정도 미뤄지나 봐요. 시공 자체가 한 2달 정도 미뤄진대요. 그러니까 심의를 그 건축하는 사람은 시공자는 심의를 안 해도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관내 그 책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2달이나 미뤄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공자가, 그러니까 사업자죠. 사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기관장한테 돈을 물어내라.
우리 사업이 당신들 때문에 늦어지게 됐으니까 늦어진 만큼 우리는 이자 비용도 있고 분양도 늦어지고 하니까 물어내라고 10억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는 업무로 한 건데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법에 따라서 한 거니까 문제가 없겠죠. 소송을 하면 걸어도. 근데 물어보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조금 법 해석을 좀 잘못한 게 있대요. 법 해석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일 났대, 이제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그거 10억 넘는 돈을 물어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김으로 이걸 한번 풀어봤습니다. 유김. 유김은 그 상담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온 순간 또는 전화하는 순간 내가 가서 만난 순간 그 순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래서 얼짱같이 해가지고 그 점을 치는 거죠. 그 시간이 걸리니까 그 천지반대로 생략하고요. 바로 그 4가 3점부터 그리겠습니다. 그날이 병술일이었어요. 병술일. 병술일. 그래서 그 4가 3점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병술일이니까 여기가 그 일간이 되겠죠. 일간. 그리고 소송이 어떻게 되겠냐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그 소송 목적사가 되겠죠. 목적사. 근데 거기에 일지상신에 미토가 태음을 달고 공망이 됐어요. 공망. 공망. 이 공망이 되면 이거 뭐죠? 병화 입장에서 미토는 자손유이면서 공망이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탈공격이죠. 탈공격. 먼저 이 사가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목적사 위에 미토가 이게 자손유입니다. 그러면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데 위에 탈공격입니다. 탈공격. 탈기를 시키면서 공망이다. 그 다음에 태음이죠. 태음은 유죠. 유. 그러면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니까 이거는 유김에서 보면 탈상탈이죠. 탈상탈. 미토가 내 기운을 뺏어가면서 천장한테 또 기운을 주니까 이건 탈상탈입니다. 그러면 재물 손실이 엄청나겠죠. 사가의 상황만 놓고 보면 큰일 났습니다. 여기 목적사만 놓고 보면. 근데 다행인 것은 여기에 그 인수장생이 떠 있죠. 인수장생. 그죠? 그러면 이제 인수장생이 있다는 거 보고 이제 3전을 보겠습니다. 3전이 이과에서 올라갔어요. 이과에서. 이게 지금 그 요국가입니다. 요국가. 그 해수가 지금 병화를 극하잖아요. 이과에서. 그러니까 요국가로 해서 발령이 된 거죠. 그래서 초전은 이제 마침 관기가 있어가지고 관기가 병화를 극하죠. 그 다음 중전은 이렇게 보면 지금 이과에서 발령이 돼가지고 초전을 극하니까 외부에서 일이 발생해서 나를 극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그 유기인을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유기인에서는 유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신. 유신을 먼저 정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 전체적인 것도 참고해야 되지만 유신을 보고 그 다음에 유신을 중점적으로 참고하는 게 그 유기인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은 유신이 주작이죠. 그 다음에
관기를 봐야 되겠죠. 주작과 관기가 유신입니다. 근데 지금 초전에 보면 주작이 떠 있고 관기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유신이 바로 초전에 떠 있기 때문에 초전을 잘 보면 되겠죠. 다른 쪽은 지금 주작하고 그 관기가 없잖아요. 근데 해수가 병화를 극하는데 지금 임목이 일간상신에 있죠. 그러니까 해수가 먼저는 이걸 극하다가 임목이 있으니까 이걸 생해서 관인상생으로 바뀌죠. 처음에는 극하니까 흉했지만 관인상생 또는 뭐 살인상생 이렇게 바뀌어서 나중에는 다시 길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은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럼 이거는 뭐냐? 보통 목적사에 있는 탈상탈, 탈공격은 뭐냐? 그거는 관기가 없을 때는 탈공격과 탈상탈이 성립되는데 이렇게 관기가 있을 때는 만약에 미토가 왕상에서 공망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해수를 극해주니까 우리 사주로 말하면 식신제살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탈공이나 탈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 경우에는 관기를 제거해주는 우리가 복도국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그 공망을 벗어나건 벗어나지 않건 간상에 임목이 있기 때문에 해수가 병화를 극하려고 하다가 임목을 생해서 이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넘어오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체에서 이게 아까 요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국가의 뜻이 뭐죠? 호랑이인 줄 알고 놀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조그만 고양이더라. 그런 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초전의 상황도 그렇고 또 이것도 요국가고 그래서 제가 그 상대가 그 홧김에 열받아서 소송을 걸긴 했지만 이게 기관장님한테 꼭 그 돈을 받았는 게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달래고 빨리 제 법적으로 그 관에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이렇게 상대를 해주면 별일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관에서 좀 잘못한 것도 있었는데 그 상대편도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겁을 주려고 하긴 했지만 그 공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소송을 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김이 신기한 게 만난 순간에 이렇게 점을 치면 그 당시의 상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이것도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민사소송이 아니고 형사소송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구진을 봐야 되겠죠? 구진과 이때는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김은 이 유신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물어보는 사안에 따라서 유신을 정해서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그 육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은 뭐냐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디 장소를 말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이제 40대 중반이 좀 넘었고 그래서 나도 해외에 한번 연수 한번 가보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조직에서 그 국외연수 선발 이런 공문이 왔어요. 국외연수 선발. 국외연수 선발자 모집.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도 국외연수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런 공문도 오르니까 신청을 이제 하려고 한 거예요. 신청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한번 물어본 거죠. 이게 신청하면 국외연수 되겠습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췄대요. 점수는.
그래서 이제 점을 쳤습니다. 이제 6회점을 쳐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삼효가 세효고요. 상효가 응효입니다. 이날이 점을 친 날이 묘월 경인일이에요. 경인일이니까 그 오미가 공망이죠. 그러니까 여기 5가 공망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6개점 치니까 9개 연수 선발점 모집하는데 선발이 되겠는가? 그 묘월 경인일입니다. 오미 공망이고. 근데 보니까 세효가 나죠? 세효가 납니다. 세효가 난데 여기 간을 잡으시죠? 간 잡으면 좋죠?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세효 간이 동해가지고 오화한테 해두국 당하고 있죠? 해두국. 다행히 공망이라 아직은 그 해두국을 당하지 않는데 묘월 인일이니까 목이 화를 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이 지나면 당연히 오화가 공망에서 벗어나 가지고 해두국을 하겠죠. 그러니까 관이 깨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또 더군다나 관은 묘에서 월파되고 있죠. 월파되고 있고 일로 보면 휴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에서 월파되고 일에서 휴수사되고 해두국되고 또 동에서 변효로부터 해두국되고 있죠. 그러니까 국외 연수 선발은 안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이거 이상하다. 내가 자격도 갖추고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좀 심하게 나온 거 아니냐 점이. 무슨 점이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점을 쳐봅시다. 그래서 다시 점을 쳐봤어요. 제점. 뭐 점 쳤는데 손님이 점 상황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한번 쳐봅시다. 그럼 제점 칠 수 있겠죠? 원래는 제점 치면 안 되는데 손님이 하도 이제 그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현실에. 그래서 제점을 친 겁니다. 뭐 같은 날 친 거예요. 묘월 경인일 오미공망. 여기도 아까처럼 그 유간이 동에서 오화로 해독당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유금이 세효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동해서 지금 효가 두 개가 동했는데 지금 유는 동해서 나중에 이게 해독돼서 이게 죽겠죠. 지금 이것도 보면 세효가 술토 재성을 잡았죠. 재성을 잡았는데 이거 뭐 해독 당하지는 않지만
이 원래는 묘술 합인데 원래는 합이죠. 근데 인에서도 극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극이나 똑같죠. 극. 월하고 이래서 극을 받습니다. 세호가. 월하고 이래서 극을 받으니까 이 세호가 그 연수에 선발되기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관은 동에서 이게 해독 당하니까 뭐 이거 유금을 없애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 여기 신금 있죠. 신금도 간인데 인신충하죠. 그러니까 신금이 원래는 동요가 아니었는데 이게 암동하잖아요. 암동. 암동에서 어디로 갑니까? 응유해수를 생하고 있죠. 암동에서 응유해수를 생하면 어떻게 되죠? 암동에서 나를 생하면 내가 되겠죠. 암동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서 동하는 게 아니고 이 물밑 작업을 말합니다. 물밑 작업. 지금 국외선발 연수인데 이게 겉으로는 특별히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응여도 월 이래서 휴수가 되잖아요. 여기는 거을 당하고 여기는 휴수되고, 물론 뭐 휴수된 게 그것보다 낫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관이죠. 관 조직. 조직의 신금이 인신충을 해가지고 암동을 하고 있어요. 암동에서 응요를 생합니다. 이 응요는 누구죠? 나와 경쟁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실하게 증거는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이 점에 의하면 이 물밑 작업에 의해서 이미 국외로 갈 사람은 내정이 돼 있다. 또는 안에서 조정을 해서 꼭 서류가 아니고 안에서 어떤 조정을 거쳐서 선발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점수가 다 똑같다. 점수가 같을 때. 똑같을 때 뭔가 이 암동해서 도와주면 누군가가 조직 내에서 도와주면 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재점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좀 안타깝지만 다시 점을 쳐보니까 이건 그 대개 어떤 그 상담하시는 분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이게 많이 부족한 거 이런 걸 떠나서 뭔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뭔가 이 경쟁자한테 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안 돼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진짜 점에서 나온 대로 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 점에서는 중요한 것은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맞은 거죠. 안 된다. 국외 선발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그 주역점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역점. 주역점 사례. 그 옛날에 좀 이건 시간이 좀 됐어요. 좀 몇 년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A씨가 B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주식. 근데 이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누구 이야기 듣고 주식을 산 겁니다. 뭐 돈이 된다고 그래서. 근데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다가 보니까 경영 상태가 안 좋은지 감자를 또 해요. 감자. 근데 주식 계속 갖고 있었어. 나중에는 오르겠지 하고. 근데 또 보니까 감자를 하고 나서 경영진이 교체가 됐어요. 경영진 교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어느 날 갑자기 딱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거래 정지. 이렇게 됐어요. 거래 정지. 뭔가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뭐 결산 과정에서 결산서를 제출하고 하면서 뭔가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관리당국에서 거래를 정지시킨 것 같아요. 근데 가격 하락, 감자, 경영진 교체 이렇게까지 갈 동안 주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언젠가는 잘 되겠지. 아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 회사가 나중에 괜찮아질 거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거래가 정지되고 1년 후에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그 산수목계가 나왔어요. 산수목. 산수목계가 나왔습니다. 산수목계 5효. 5효가 이제 동했는데 그 산수목계는 보면 상캐가 이게 산이죠. 하캐는 물이에요. 물. 이 상캐는 산. 이 산은 이 멈춤을 말합니다. 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멈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멈추는 거예요. 이 물은 하캐는 수인데 수는 이 물 이거는 험난함을 말합니다. 험함. 지금 양이 가운데 양이 이게 양입니다. 이게 두 음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죠. 양은 밝음이고 음은 어두움인데 양이 어두움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이 험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서 멈춰야 된다. 올라갈 데가 없는데 뛰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멈춰야 된다. 그래서 그칠지.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밑에서부터 보면 험에서 멈추는 상황이죠. 험에서 멈춘 상황. 그죠? 험에서 멈춘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그죠? 아까 거래가 정지됐잖아요. 상황 비슷하죠? 근데 이게 왜 이게 몽이냐? 이 산수목계가 아마 그 네 번째 현가되죠. 주역 그 64개 중에 그 중천건 처음에, 그 다음에 중지곤, 그 다음에 수레둔. 그 수레둔 다음에 산수몽 아닙니까? 산수몽은 이 몽자는 몽매하다 할 때 몽자입니다. 몽매하다. 이 맨 처음 중천건이죠. 중천건은 하늘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중지곤, 땅이 생겨났죠. 하늘이 생겨나고 땅이 생겨난 다음에 그 만물이 생겨났는데 천지 사이에 가득 메워서 처음에 생겨났으니까 가득 메운 상태에서 길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수레들은 어려움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인간이 생겨났어요. 인간이.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 생겨났죠. 이거는 따르게 말하면 그 우리 애 태어나면 아직 그 애가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애는 어떤 부모나 어떤 교육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걔가 어떤 사회성을 갖추게 되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험에서 멈춘 상황을 따르게 말하면 이 아직 그 어린애가 사회성이 부족한 어린애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멈춰 있는 상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린애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 어린애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산수목계는 교육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교육. 무지하고 몽매한 애들을 교육시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교육을 시켜서 올바른 곳으로 인도를 하죠. 그것처럼 몽은 험에서 멈춘 상황에서 출발해서 이 교육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캐입니다. 그래서 보통 양은 밝음을 뜻하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양은 밝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교육의 의미에서 밝음이니까 결국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양은 가르치는 사람. 그럼 음은 뭐죠? 음은 어두움이니까 어떻게 되죠? 어두움. 이거는 몽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이 양, 두 개의 양은 가르치는 사람. 5개, 4개의 음은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인데 배우고 싶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점에서 지금 이 오요가 동했잖아요. 근데 이 오요 상황을 보면
이 오요가 이요하고 응이 되죠. 이 중정한 이요와 정응이 됩니다. 지금 주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결국 주식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은 그 회사가 날로 발전하고 정상적으로 되면 주가도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오요는 주가도 되고 그 회사도 됩니다. 그런데 오요의 어떤 효사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동몽인이 길하다. 오요에는 동몽인이 길하다. 길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어리고 무지몽매하다. 근데 길하다. 어리고 무지몽매하면 회사로 따지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상당히 허약한 상황. 회사가 허약하고 안 좋다는 걸 말하죠. 근데 길하다. 왜 길하다고 했죠? 이 개 자체가 무지하고 몽매한 사람들을 이 중정한 구이하고 여기서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오요는 다행히 이요하고 정응이 돼요. 이요는 그 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올바른 스승인데 이 무지몽매한 그 동몽이 구이하고 정응이 되기 때문에 구호는 구이가 잘 이렇게 인도해서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이고 오요가 주식 회사라면 이요는 새로 회사에 들어온 신규 경영진을 말할 수가 있겠죠. 신규 경영진. 회사, 오요는 회사, 주식. 이거 신규 경영진. 그러니까 신규 경영진이 회사를 잘 이끌어 가서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 그거를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회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래가 정지가 된 상태지만 1년이 지나면 거래도 풀릴 것이고 앞으로 회사는 날로 발전하겠다. 이 구이를 말하는 신규 경영진이 이 오요, 지금 허약한 이 회사를, 무지몽매한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1년 지나고 회사 경영이 정상화됐고 그 뒤로 회사가 계속 그 예전에 부실했던 회사가 계속 좋아지는 그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역점에서 나온 것처럼 동몽인이 길하다. 동몽인이 길하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결국은 이 길하게 됐다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주가가 얼마나 올라와서 이익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점을 쳐서 나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실제 상황하고 이 점사하고는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었는데 이 다시 상장이 되고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다시 한숨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회사가 잘 운영되니까 뭐 본전 이상을 찾았겠죠. 그래서 이 역술 종류가 여러 다양하게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이 주역점으로 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육효점으로 치면 간단 명료하게 나오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유기음으로 칠 수도 있고 또 사주나 기문등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운을 볼 수도 있죠.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다 결과는 다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